안녕하세요. 증권팀 강민혜 기자, IT바이오팀 최윤신 기자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새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기업을 선정하고 증권팀 기자와 해당 업계를 취재하는 기자가 서로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이오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최근 이 기업은 바이오시밀러 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완전 자회사로 만들었고요. 3조 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기업이거든요. 최근 바이오업계에선 삼바가 에피스 지분 매입에 나선 게 큰 이슈였어요. 저도 궁금한데 왜 산 거예요? 삼바가 에피스 지분을 사들이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업계에서도 추측만 무성했어요. 그런데 지난 16일 삼바가 공시한 증권 신고서를 통해서 해당 이유가 명확히 확인이 됐죠. 삼바와 바이오젠이 지난 1년간 ICC라고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중재 재판을 해왔는데요. 두 회사가 에피스를 설립할 때 협약서에 경쟁 금지 조약을 넣었는데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바이오젠이 결국 외도를 했어요. 중국 기업과 개발에 나선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두 회사가 중재를 벌여왔고 중재 과정에서 합의 조건으로 에피스 지분을 삼바가 모두 인수하게 된 거죠. 에피스를 인수하면 삼바는 어떤 사업이 가능해지나요? 삼바는 기본적으로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이에요. 글로벌 제약사에게 특정 제품을 의뢰받고 대신 생산을 해주는 거죠. 대부분의 생산 물량이 글로벌 대형 제약사한테 의뢰받는 물량인데요. 에피스는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 개념인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기존의 합작 체제에서는 바이오젠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경영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분을 모두 가지게 되니까 삼바가 원하는 사업을 에피스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단적으로 삼바는 에피스를 통해서 신약 개발에 도전할 것으로 보여요. 삼바는 신약 개발 경험이 없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바이오시밀러는 화학의약품의 복제약과는 좀 개념이 달라요. 화학식대로 결합해서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의약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려면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해요. 이 기술이 신약 개발과 별개가 아니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셀트리온이 지난해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를 개발해서 승인받았잖아요.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에 만들어냈죠. 에피스도 수년간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거든요. 기회를 잘 포착하면 신약 개발도 가능할 거란 게 업계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여기에 삼바는 위탁 개발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신약 개발까지 하면 삼바의 거래처였던 글로벌 제약사들과는 또 경쟁 관계가 되잖아요. 이게 매출에 영향은 없을까요? 사실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이 제품 개발까지 하면 고객사들이 좋아하진 않겠죠. 경쟁 상대가 되는 거니까요. 삼바는 신약 개발을 하면서 기존 고객들의 눈치가 보일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바이오 의약품의 종류가 반도체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는 분야가 나뉘긴 하지만 그 수가 적어서 결국 고객사와 중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의약품은 수많은 질병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어떤 기전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무수히 많은 신약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반도체 기업과는 달리 주요 고객사들이 개발하는 제품과 중복을 피할 수 있어서 위탁 생산과 신약 개발이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여쭤볼게요. 주식시장에서는 에피스 인수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요? 우선은 호재로 판단한 것 같아요. 1월 28일에 에피스 인수 공시가 떴는데 당일에만 주가가 4% 가까이 올랐거든요. 다음 거래일인 2월 3일에도 5%가량 올랐어요. 삼바 주가는 연초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에피스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등을 시작한 거죠. 근데 기사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삼바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얘기가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삼바가 지난 2016년에 상장했을 때부터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높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삼바의 경쟁사로 꼽히는 스위스 바이오 기업 론자를 보면요. 삼바보다 영업이익은 훨씬 많은데 시총은 둘이 비슷해요. 하지만 기업 가치라는 게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거라서 최근에는 좀 고평가 논란이 해소된 것 같기도 해요. 공시를 보면 삼바 실적이 매년 큰 폭으로 좋아지더라고요. 네, 실제로 삼바 실적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출을 보면 연평균 40% 성장했거든요. 2017년에 흑자 전환해서 영업이익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산 규모가 커지고 공장 가동률이 늘어나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삼바는 CMO 사업 주요 경쟁력인 생산 설비 규모에서 이미 세계 1위예요. 2018년에 3공장을 완공하면서 세계 1위였던 론자를 앞질렀어요. 현재 3공장까지 연간 생산량이 36만 4천 리터인데 내년에 본격 가동되는 4공장 생산량을 더하면 61만 8천 리터가 돼요. 여기다가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올해 안에 5공장 착공에 들어가고 6공장을 지을 부지도 계약할 것 같아요. 특히 5공장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인데요. 양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질적
바닥 성장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럼 현재 삼바 주가는 70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더 올라갈까요? 일단은 더 오를 것이란 분석이 많아요. 그래서 삼바 주가가 현재 70만 원대잖아요. 삼바 주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상승세를 탔는데요. 2020년 3월까지만 해도 4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무섭게 오르더니 지난해엔 100만 원을 넘기도 했고요. 최근엔 금리 인상 이슈가 있어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였고 그 때문에 주가가 조금 빠져서 7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는 대부분 100만 원 이상이에요. 가장 낮은 게 97만 원이었어요. 어쨌든 지금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삼바는 아직 성장주라는 측면에서는 투자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삼바가 주력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시장 규모를 보면요. 연평균 13에서 14% 성장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대량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삼바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이 삼바의 위탁 생산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삼바는 모더나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 코로나19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삼바가 3월에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거든요.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주가 하락을 부르는 단기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유상증자한 돈을 사업에 투자할 때는 미래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되기도 하지만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1년 안에 매도할 단기 투자가 아니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코노미스트 증권팀 강민혜 기자, IT 바이오팀 최윤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